킹 오브 K-팝, 연예인들의 연예인, 국민그룹이라 불리며 2세대 아이돌을 상징하고 전세계 K-팝 열풍을 주도했던 빅뱅. 높은 대중성과 파급력으로 2000년대 중반부터 10년대 후반까지 대한민국 대중문화 역사의 판도를 완전히 바꾼 그룹인데요. 빅뱅은 대중문화계에 좋은 영향을 많이 끼친 만큼 과거부터 현재까지 논란이 끊이지 않아 팬들과 대중에게 많은 실망감을 안기기도 했죠. 특히 지난 25일 빅뱅의 리더 지드래곤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빅뱅 멤버들의 과거 논란들까지 재점화되고 있는데요. 이런 빅뱅의 수많은 논란들 간략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009년 지드래곤의 첫 단독 콘서트 중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퍼포먼스가 논란이 되었습니다. 콘서트는 12세 관람가였고 관객의 대부분이 10대였다고 합니다. 문제가 된 퍼포먼스는 브리드라는 곡에서였는데 이 곡은 꿈속에서 이상형을 만난 상황을 묘사한 내용이었습니다. 무대를 이동하던 지드래곤이 여자 댄서의 근처로 가자 누워있던 침대가 장치로 인해 세워지고 붉은 조명에 남녀가 가까운 장면이 연출되며 이후 지드래곤과 여자 댄서가 다리를 포개고 스피커로는 남녀의 신음소리가 흘러나왔다고 합니다. 다음 곡인 쉬즈곤에서도 논란이 있었는데요. 스크린을 통해 표출된 영상에서 한 여인을 쫓아 칼로 찌르는 듯한 장면을 그림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이후 펼쳐진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여성의 모습과 피 묻은 지드래곤의 얼굴이 확대되는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이 논란으로 YG의 공연팀장은 300만 원의 벌금을 물었고 공연 음란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콘서트 DVD는 15세 이상 관람가 버전과 무삭 재판이 따로 발매되었다고 하네요. 2011년 10월 5일 지드래곤이 대마초 흡연으로 조사를 받았다는 기사가 올라와 팬들과 대중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검찰 발표에 따르면 3개월 전 누군가의 첩보에 따라 검찰이 지드래곤을 조사하였고 모발에서 대마초 양성 반응이 검출되었다고 했는데요. 그러자 지드래곤은 5월에 대마를 흡입하였다는 사실을 시인하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로 그친 것은 대마초를 피운 점은 불법이지만 초범이고 검사에서 확인된 대마 성분이 극소량임을 감안 검찰 내부적인 양형 기준에 미달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드래곤은 당시 만취 상태였고 대마와 담배를 구분 못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후 지드래곤은 SBS 힐링 캠프에 직접 출연하여 해당 사건에 대해 일본 콘서트가 성황리에 끝나고 뒤풀이 자리에서 모르는 사람이 한번 피워보라고 준 물건을 담배라고 착각하고 한번 흡입했는데 그게 알고 보니 대마초였다고 해명했는데요. 당시 장소가 어두웠고 형태마저 본인이 피우는 담배와 비슷했기에 일어난 착오였다고 말했습니다. GD는 대한민국 주류 가요계에서는 김장훈에 이어 두 번째로 USB 앨범을 발표하였는데 CD 앨범이 아닌 USB 형식의 앨범을 3만 원에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USB의 안에는 음원 파일이 아니라 스트리밍 링크가 들어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여러 비난이 발발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음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이 음반의 정의이기 때문에 링크로 다운을 받는 형식의 USB 음반은 음반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못 박은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앨범을 기점으로 USB 또한 음반으로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가온 차트에서도 이 앨범을 음반으로 인정하지 않았었지만 그 다음 해인 2018년부터 USB도 음반으로 인정하였습니다. 한편 앨범을 구매했던 한 일본 팬이 USB에 칠해진 빨간 페인트가 손으로만 만져도 벗겨져 손에 빨간 페인트가 묻어났다는 SNS 글을 게시하였고 이 글이 각종 커뮤니티에 퍼져나갔습니다. 본래 빨간 페인트는 컨셉에 맞춰 핏덩이의 느낌을 주기 위해 일부러 지워지도록 만든 것인데요. 일부 커뮤니티에선 의도한 것이든 아니든 매번 음원을 듣기 위해 손에 빨간 페인트를 묻혀야 하냐며 불만을 토로하는 의견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후 USB 앨범 작업장 사진이 올라오면서 빨간 페인트의 정체가 마커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나무틀에 USB 수십 개를 넣고 마커로 칠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USB 본체는 사지비 용량의 중국산 제품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컨셉과는 별개로 과연 3만 원가량의 앨범 가격에 걸맞는 품질이냐는 것에 불만을 갖는 의견들이 대다수였다고 합니다. 2018년 6월 25일 디스패치에 따르면 GD는 군에 입대하고 나서 자대 배치 후 대략 20일가량을 국군 양주병원에서 보냈으며 9박 10일짜리 병가만 입원을 냈고 소령도, 중령도 사용할 수 없는 양주병원 3XX동 3XX호 대령실을 혼자 사용했던 것으로 밝혀졌으며 병명도 희귀한 발목 불안정증이라는 진단을 받았다고 하여 논란이 일었습니다. 디스패치의 최초 보도가 나간 지 하루 만인 6월 26일 국방부의 공식 입장이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되었는데요. 국군 양주병원의 대령병실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디스패치에서 대령병실이라고 보도한 3층 11호실에 병사가 입원한 전례가 있다. 디스패치에서 재반론 보도에서 이용했던 병실 구분 자료 이미지는 2012년 이전에 사용하던 것인데 새로 갱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해가 생겼다. GD가 입원한 병실 외에 다른 병실 역시 냉난방 시스템이 구비되어 있다. 현재까지의 잦은 휴가는 연 최대 병가 신청 일수인 30일 이내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문제 없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이외에도 국군 양주병원 측이나 YG 측 역시 특혜는 없다는 입장을 강경하게 고수했기 때문에 디스패치의 향후 대처에 관심이 쏠렸으나 디스패치는 아무 반론도 하지 않아 논란이 일단락되었습니다. 2023년 현재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그룹 빅뱅 출신의 지드래곤, 권지용 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는데요. 경찰은 GD가 배우 이선균 씨 사건으로 수사 대상에 오른 8명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별개 사건이지만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앞서 구속한 강남 유흥업소 실장으로부터 권 씨의 마약 관련 진술을 확보한 걸로 전해졌는데요. 해당 유흥업소는 연예인들과 재벌 3세 등이 단골 고객이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지드래곤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 또한 최근 언론에 공개된 마약류 관리 법률 위반에 관한 뉴스 보도 내용과도 무관함을 밝힌다며 다만 많은 분이 우려하고 무게심을 알기에 수사기관의 조사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보다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구독자 100명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